안녕하세요, 여러분. ENK 처이엔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란입니다. 린의 이야기로 따르면 란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처럼 특별한 점은 없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란의 집은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야 도착해요. 란의 아버지는 벽돌공으로 일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일을 하십니다. 란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란 외에 집에는 한 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남동생은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가족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입니다.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란은 첫째 아이라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조용한 편이고 말수가 적지만 부모님 말씀을 잘 따릅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하죠. 집에서 동생을 돌보라는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장례식이나 누군가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란은 항상 도와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란이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놀러 다니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린이 계속 이야기하길 란은 어릴 적부터 흥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두 집은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너무 멀지도 않습니다. 걸어서 몇 걸음이면 도착하죠. 학교 다닐 때는 두 사람은 자주 함께 놀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같이 공부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왕래했습니다. 가끔은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집 앞에서 함께 앉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평범하고 즐거웠습니다. 또한 서로 물건을 빌리기도 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끔은 서로 물건을 빌려주기도 하고 집안에 이런저런 물건이 흩어져 있는 그런 거죠. 시골에서는요. 근처에 사는 여자아이들끼리 이렇게 친한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키식스? 맞아요. 그런데 흥이랑 란은 정말 많이 달라요. 란은 말이 적고 무슨 일이든 속으로만 다 담아두는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흥은 좀 더 차가워요. 더 밝고 말도 더 재밌게 잘해요. 하나가 내성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 모두를 좋아해요. 어디를 가든 다들 주목하죠. 특히 남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맞아요. 그런 점이 란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이야기를. 처음에는 란이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흥이랑 누군가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란은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흥이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조금 더 오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란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란이 엄마와 함께 채소를 다듬고 있었는데 흥이 길가에 서서 남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란은 채소를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란의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란, 너 미쳤니? 란은 그때 그냥 실수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란의 마음속은 계속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린이 그때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란은 자주 잠을 못 잤어요. 낮에는 평범하게 지내지만 밤에 누우면 항상 흥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많은 생각을 했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흥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오후에 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흥이 머리를 어떻게 묶었는지, 그리고 흥 가까이 있을 때 나는 그 향기, 그 부드러운 산푸향을 기억해요. 이런 생각들이 란에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키식스. 흥이 입었던 옷이 어땠는지 기억나요. 그리고 오후에 기억나는 거, 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흥이 귀를 만지는 모습이 생각나요.
머리카락이 귀에 걸리는 모습. 그리고 흥의 부드러운 딸기 향도 기억나요. 그녀 가까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떠오르니 라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키식스.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에는 키식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여자끼리 사랑하는 건 어른들은 온갖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런 식으로 차별하는 말도 많았고 자기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죠. 란도 그런 걸 잘 이해했어요. 그런 감정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죠. 란은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흥과 가까워지는 걸 볼 때마다 슬펐어요. 그 슬픔은 정말 이상했어요. 어떤 때는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사람들이 흥 이름만 언급해도 란의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린이 전해준 이야기처럼 란은 남자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자답지 않은 옷을 입고 편안한 옷을 입고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살았어요. 이웃에서도 누군가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란은 그저 듣기만 했죠. 누군가가 마음을 전해도 란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흥과는 달랐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죠. 흥이 손을 살짝 만져주기만 해도 란은 집에 돌아가서 항상 그 기억에 웃고 밤새도록 그를 그리워했어요. 그런 감정은 참 이상했어요. 감정을 숨길수록 더 커졌죠. 흥은 너무나도 무심했어요. 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가끔 집 앞에 앉아있을 때 흥이 란에게 장난치며 말했죠. 여자끼리 싸우는 건 그냥 평범한 일이었죠. 하지만 나는 달랐어요. 그런 작은 일도 란의 마음을 흔들었죠. 란의 마음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란은 확실히 변했어요. 이제는 웃음도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집에서 질문을 받으면 그냥 대답만 했어요. 그건 그냥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달랐어요. 그 정도로도 란은 마음속에서 뭔가 느끼기 시작했죠. 그 감정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런 일이 길어지기도 했어요. 란은 더욱 뚜렷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란은 웃고 말을 적게 했어요. 항상 여유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죠. 집에서 무슨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만 했어요. 그냥 대충 대답한 거였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을 기다렸어요. 아침이 되면 눈이 팬더처럼 부풀어 있었죠. 그 누구도 란이 잠을 못 잤다는 걸 몰랐어요. 란의 어머니는 그때 딸이 나이가 많아졌다고 생각했겠죠.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다고만 여겼어요. 하지만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가고 있었죠. 그 일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흥도 점점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흥은 란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서 있을 때 란은 많이 어색해 보였죠. 그때 란과 흥은 장례식 준비를 도왔어요. 흥이 한마디 했는데 란은 그 말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대략 내용은 흥이 란에게 그런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시선이 자신을 무섭게 만든다고 했죠. 그날 란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흥은 점점 란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갑자기 피하는 건 아니었어요. 조금씩 피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란 집에 자주 갔지만 이제는 줄어들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간단히 인사하고 지나가곤 했죠. 란을 멀리서 보면 흥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가곤 했어요. 란은 그걸 알고 있었죠.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친구로서 지내야 했으니까요.
이제 친구가 나와 놀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했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다들 나이가 있으니 어린애처럼 소리 지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죠. 때때로 흥을 피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어린애가 아닌데 그렇게 소리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이 떠나질 않았죠. 가끔은 흥을 피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야 했어요. 가끔은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했죠. 그런 기분이 들 때면 흥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죠. 가끔은 운이 좋게 밥을 먹고 있을 때 흥이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밥이 목에 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흥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하. 그 남자는요.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옷도 잘 입고요. 그 남자와 흥이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흥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죠. 더 자주 웃고 걸음도 가벼워졌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가끔 그 남자가 흥과 함께 놀러 오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들 즐거워했죠. 흥이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른다며 이제 곧 결혼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흥은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죠. 그리고 나는요. 그 마음속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이런 일방적인 사랑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정말 슬펐죠. 그렇죠. 그리고 린이 전해준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어느 날, 란이 집 안에 서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흥이 남자친구의 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죠. 두 사람은 정말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란은 슬픈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란의 엄마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몸이 안 좋냐고 물었죠. 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갑자기 슬펐다고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란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란은 질투하고 있었어요. 란은 질투했어요. 란은 질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질투였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어요. 가질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길도 한적했죠. 그때 흥이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혼자서 돌아오고 있었죠. 란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많이 떨렸을 거예요. 그렇죠. 란은 마음을 다잡고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쏟아냈죠. 흥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란은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흥은 놀라서 멈춰버렸죠. 사실 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일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흥의 반응은 란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흥은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흥은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더 심하게. 그녀는 심지어 공개적으로 차별했어요. 그리고 정말 불쾌한 말을 했죠. 예를 들면 란, 나한테 다가오지 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란에게 말했어요. 너 변태야. 정말 끔찍했죠.
그렇죠. 라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라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라는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란이 말한 건 흥이 사랑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을 한번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위안도 받지 못했어요. 말하고 나서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워졌죠. 그리고 그날 이후 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변했죠.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거의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는 가끔 잘 챙기기도 했어요. 가끔은 한참 동안 앉아있기도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느릿느릿 진행되었죠. 마치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그냥 어딘가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집안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죠. 그렇죠. 예전과는 너무 달라졌어요. 이 일의 진실이 어떤지 아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란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도시로 가서 일하고 싶다고. 란은 시골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했죠. 돈을 보내면 가족에게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은 그런 말을 듣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란을 보내주기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흥은 란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이후로 완전히 멀어졌어요. 완전히 멀어졌죠.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 어색해졌어요. 예전처럼 대화할 수 없었죠.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죠. 란과 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저 슬픈 사랑 이야기일 뿐이겠죠. 그렇죠. 키6. 그냥 시골에서의 슬픈 이야기일 뿐.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란이 도시로 간 순간부터였어요. 란이 마음을 고백한 일은 흥의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그걸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렸죠. 그 친구가 말한 내용은 모두에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모두에게 알려졌죠. 그때 당시에는 숨기고 싶을수록 더 쉽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은 더욱 커져갔죠. 그걸 잊어버리세요. 그건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 시골 사람들은 너무 심하죠. 그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그냥 며칠 만에요. 정말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흥이에요. 란이 고백한 후에 그녀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어요. 란이 한 이야기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털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녀가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변해버렸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장난거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소문을 흘리기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란이 흥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런데 그건 평범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은 금방 퍼졌죠. 서로의 말이 오가면서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각자가 조금씩 더하고 조금씩 변형되면서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변했죠. 그날 란은 엄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주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웃으며 영화에서 본 것처럼 수군거렸죠. 그 아이가 흥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은근히 이야기했죠. 그날 우리가 나눈 이야기. 더 이상 평범한 게 아니었죠. 그건 나뭇가지였어요. 그 가지는 항상 린타라에 있었죠. 그렇죠. 그날 여러분. 란이 엄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몇몇 어머니들이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외국 영화처럼 너무 작고 귀여웠어요. 저기 저 아이요. 그 아이가 여자아이를 좋아해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자 누군가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Thì có người còn nói bóng nói gió. 요즘 여자애들은 말이죠. 온갖 소문이 다 퍼져요. 그 말을 듣기만 해도 라는 자신이 언급된 걸 알았죠. 그 감정이란 어딘가에 들어가면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죠. 발이 떨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곳까지 어디를 가든지 모두가 나를 이상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처럼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안타까운 아이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겠지. 또 누군가는 웃으면서 말하죠. 여자애가 왜 남자를 찾지 않고 여자애를 찾냐고. 이상하다고요.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집은 불행해서 이렇게 됐다고. 여자애가 이렇게 되다니.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자면 이런 말들은 한 번 듣고 잊혀지지 않아요. 듣는 사람은 잊지 못하죠. 키식스.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가지고 다니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슬픈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화나는 점도 있죠. 키식스. 마을 아이들까지도 어른들을 따라 하더라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고요. 그래서 란이 집에 앉아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가면 손가락질하며 웃고 어떤 아이는 이런 말을 하죠. 란이 여자애를 좋아한다고요. 그리고는 도망가버리죠. 그런 상황이 정말 화가 나죠. 키식스. 보세요. 어른들도 그렇죠. 그들은 말을 선택할 줄 아는데 아이들은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야. 아니, 그 사람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 그게 더 힘든 일이지. 그때 라는 처음에 참고 견디려고 했어. 거의 길을 찾지 못했지. 그렇다고 집에만 있어도, 안에서만 지내도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지나가는 사람들 입에서 들려왔어. 그때 린이 이야기해줬어. 그 시점부터 라는 점점 힘들어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 결국 모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지. 란의 부모님도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어. 아직 어린데도 밖에서의 일이 집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친구가 말했지. 어떤 여자가 란의 어머니에게 소문을 전해줬어. 처음에 어머니는 믿지 않았어. 내 딸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딸을 보니 몇 달 동안 우울해 보였어. 정말 슬퍼 보였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커졌어. 그 후에 여러 번 질문을 하면서 라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어. 그날 일이 터졌을 때 란의 어머니는 정말 힘들어했어. 눈물을 흘리며 물었지. 이런 일이 왜 생겼냐고. 란의 아버지는 성격이 급한 분이야. 그는 정말 화를 내셨지. 어른들은 시골에서 소문을 두려워하거든. 딸이 문제를 겪는 것보다 소문이 더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때 아버지는 딸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저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지. 그렇지. 그리고 란은 부모님에게 맞았어. 정말 심하게 맞았지. 몸의 상처는 내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어. 부모님한테 맞고 왔어. 그 후에 한바탕 소리쳤지. 정말 격하게 말이야. 하지만 피부에 나는 상처는 겉으로 보이는 아픔은 절대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어. 그때가 되어서야 라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도망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그곳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죠. 그곳조차도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라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더욱 초췌해졌죠. 그저 살아남기 위해 먹는 정도로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식사 중에 라는 음식을 집어들고 그걸 내려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식탁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있었죠. 그 후 방으로 들어가서 밤이 깊어가자 불빛 아래에서 혼자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라는 그렇게 외롭고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얼굴은 벽 쪽으로 돌린 채로. 란의 어머니는 지나가다 딸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잠시 서 있다가 그녀도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방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어른들은 딸을 걱정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란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란이 겪는 고통이었어요. 온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가족이 등을 돌리더라도 란은 오직 흥만을 생각했어요. 그때 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었죠. 만약 흥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혹은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란은 조금은 덜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랐죠.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해야만 했어. 그러면 적어도 나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겠지. 그래서 그런 날이 있었어. 그날은 란은 흥을 다시 만나려고 했어. 그날도 마찬가지였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그런 상황이었지. 땅에 누워서 울고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렇게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어. 란은 대충 물어봤어.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했냐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것 같아.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했어.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거든. 하지만 그때 느낀 고통은 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 흥의 반응이 란을 더 힘들게 했어. 흥은 란을 똑바로 보지 않았고 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냥 멀리서 서서 말을 꺼낼 때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대충 그런 느낌이었지. 란이 말했어. 그 일은 너무 끔찍하다고. 사람들은 알게 되겠지.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누가 먼저 그런 일을 했냐고. 가벼운 일로 시작했으니 이제 왜 그녀를 찾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힘든지. 란은 계속해서 비난받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 란은 모든 걸 이해했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았어. 그 이야기를 듣고 란은 더 슬퍼졌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 너무 슬펐어. 그리고 그 만남 이후 란은 집으로 돌아갔어. 그때부터 란은 점점 더 우울해졌어. 예전에는 가끔 내려갔는데 이제는 아예 내려가 버렸어. 완전히 내려갔지. 그 후 며칠 동안 란은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어.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란이 집 뒤에서 앉아있는 걸 봤어.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몇 번 불러야 겨우 정신을 차렸지. 그러던 어느 날 햇살이 쨍쨍한 점심. 온 집안이 다 잠들어 있었어. 햇살이 그렇게 따뜻했어. 온 집안이 다 잠들어 있었지. 란은 혼자서 앉아 있었어요. 슬픈 감정 속에서 말이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란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이란 그런 거니까요. 슬픔에 잠긴 사람들, 소리내지 않고 아파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소리내지 않고 고통을 감추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고립되기 쉬워요.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때 시골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울증 같은 문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맞죠? 그저 너무 생각이 많다고 하거나 너무 약하다고 말했죠. 더 심하게는 그런 생각을 왜 해? 라고. 그리고 가장 나쁜 일이 결국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무 자세히 말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란의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테니까요. 그날 가족들이 슬퍼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란이 세상을 떠난 날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집안은 울음바다였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문을 하러 왔어요. 누군가는 진심으로 슬퍼했고 도와주러 온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저 소문을 듣고 온 것뿐이었어요.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죠. 가끔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린, 너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란의 어머니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일어났죠. 란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거의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프셨죠. 항상 딸의 물건을 안고 계셨어요. 딸의 옷을 안고 울었죠. 눈물을 흘리며 중얼중얼 하셨어요. 후회하는 말을 계속 하셨죠. 그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녀의 말을 들었다면, 사람들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정신적으로 괴롭히지 않았다면, 딸이 말이죠. 란의 아버지는 그때는 매우 화가 나셨죠. 그래서 완전히 침묵하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예전에는 딸의 옷을 얼마나 안았든, 지금은 얼마나 조용하신지, 완전히 멍해 보였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누군가가 린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란이 그날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갔을 때 아버지는 그냥 서 계셨죠. 아버지의 표정은 멍했어요. 눈이 익숙하지 않았죠. 마치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지 못하는 듯 자신의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아팠어요.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깨달았죠. 어른들이 너무 화를 내면,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걸 너무 화가 나면 그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죠. 그래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기다렸다면,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란의 장례식은 린의 이야기로는 정말 슬펐어요. 그날은 하늘이 흐릿했어요. 비도 오지 않고 햇빛도 없었죠. 집안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조용했어요. 누군가가 뭘 하려고 해도 모두가 자동으로 멈췄죠. 작게 속삭였어요.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죠. 그날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흥도 있었어요. 흥도 그곳에 왔죠. 그녀도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밖에만 서 있었죠. 조금만 밖에 서 있었어요. 오래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린은 그때의 그녀를 보았죠. 그녀의 얼굴이 많이 창백했어요. 눈은 계속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그래서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아마 그때 그녀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후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난이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없으니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맞죠? 인생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떠난 뒤에야 마음이 아프게 되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많은 이웃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질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린은 그날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장례식이 있던 날, 란의 집 분위기는 달랐어요. 3일 동안은 평범했지만 그곳에 가면 누구든지 우울함을 느꼈죠. 란이 자주 앉아있던 그 마당. 예전에는 그녀가 채소를 다듬거나 놀던 곳이었죠. 이제 그곳을 바라보면 어둡고 음산하게 느껴졌어요. 란의 방은 이제 닫혀버렸죠. 그건 달라요. 3일이 지나면 그냥 평범해져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우울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신경 쓰게 돼요. 언니의 빈자리에서, 그 집 앞 마당에서. 예전에는 언니가 거기서 채소를 다듬곤 했죠. 아니면 그냥 놀기도 하고요. 지금 그곳을 보면 어수선해 보여요. 그곳이 계속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언니의 슬픈 문은 이미 닫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왠지 모르게 슬픔이 느껴져요. 마치 누군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란의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매일 밤 제단 앞에 작은 불을 켜두고 그 불빛을 비추며
누군가를 부르곤 했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처음 이틀 동안은 주변 분위기가 그저 우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후 몇 날이 지나자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후에 란의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셨죠. 어느 날 밤, 온 집이 거의 다 잠들었을 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작고 조용했지만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었죠. 새벽의 고요 속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고 그 소리는 정말 신기했어요. 집안 사람들은 누군가 밖에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소리는 밖에서 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계속해서 현관 앞에서 들려왔죠. 란의 어머니가 그 방에 누워 계셨고 그 소리는 정말로 익숙했어요. 마치 그녀의 딸이 살아있을 때처럼 부드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죠. 첫날 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집안 사람들은 그게 정말인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두가 이해하기 시작했죠. 란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 같다고. 처음에는 집안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마 그리워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정말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상상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 외부에서 누군가 내려왔어요. 그들이 바로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말이죠. 누구든지 그런 일을 겪으면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서로 비슷한 경험을 하니까요. 아무도 그걸 명확히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죠. 마치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처럼 어두운 밤에 멈춰서서 멀리서 그림자를 보듯이요. 그 그림자가 바로 란의 모습 같았어요. 그녀가 살아있던 시절의 모습이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삼촌 탐이 란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그날 오후에 일을 마치고 조금 늦게 돌아왔어요. 하늘이 어두워질 때쯤이었죠. 시골에서는 그 시간이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란의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뒤에서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아주 또렷했어요. 그녀가 삼촌 탐을 부르며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분명하게요. 그녀가 삼촌 탐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디 가세요? 라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급하게 부르는 목소리였죠. 그녀는 마치 삼촌 탐의 바로 뒤에 서 있는 듯했어요. 몇 걸음 거리에 있었어요. 그때 삼촌 탐은 즉시 돌아봤어요. 그가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아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래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걸음 더 가자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아주 길게 이어졌어요. 그 소리는 삼촌 탐을 부르는 듯했어요. 그날 밤 삼촌 탐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앉아서 진정하려고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더듬으며 이야기했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란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 목소리, 란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란이랑 똑같은 느낌이었죠. 란이랑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키6.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란의 이야기는 정말 무서워요. 그날 그녀는 결혼식에 갔어요. 시골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때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요. 차가 골목 끝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란의 집 앞에서 한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녀는 누군가의 가족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친척이 와서 향을 피우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 걸어갔죠. 가까이 가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늦은 시간에 여기 앉아 있냐고. 그런데 가까이 가자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죠. 그녀는 란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며칠 전에 장례식이 있었던 아이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 앞에 앉아있다니. 그렇죠, 키6. 정말로 무서웠어요.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맞죠, 키6. 어머,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녀는 정말 놀랐다고 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그녀는 집으로 뛰어갔죠. 그녀는 너무 떨렸어요. 손이 떨려서 열쇠를 꽂으려고 해도 잘 안 되었어요. 계속 실패했죠. 그 후로 그녀는 아팠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죠. 그 후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두려움이 시작되었죠.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했어요. 그 후 3일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아무도 란의 집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일하던 사람들도 혼자서는 지나가지 않았죠. 란의 집 앞은 정말 무서웠어요. 일하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늦게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헤이 헤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랬죠. 그리고 그 어린애들 중에서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지나가곤 했어요. 그냥 쳐다보면서 란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죠. 그랬어요. 그들은 절대 란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란 집 앞을 지나가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몇몇 애들은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올 때 그곳을 지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다른 길로 돌아갔죠. 조금 더 멀리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항상 말했죠. 아이들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라고. 어두워지면 뭔가 생기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키6. 그런 일들은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집 안에서는 란의 집 안에서는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자아이들이 그런 플라스틱 빗들 살아있을 때 란이 사용하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란의 어머니는 너무 슬퍼서 그것들을 보관하기로 했어요. 딸의 유품으로 서랍에 잘 넣어두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누가 가져갔을까요? 란의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집안에 누가 그런 걸 가져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끝난 게 아니에요. 란의 외투도 며칠 후에 버리려고 하지 않고 유품으로 남겨두었어요. 그 방에 걸어두었죠. 아침에 바깥에 걸려있는 걸 보았어요. 마치 누군가 거기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 창문을 넘어서 아침이 되면 바로 그 의자에 누워있는 걸 보았어요. 마치 누군가 거기에 앉아있는 듯이 그렇게 풀어놓은 상태로. 처음 그때는 란의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아마도 집에 있는 아이가 나와서 란을 너무 그리워서 그걸 안고 들어가서 잊어버렸겠지. 그런데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냥 그런 작은 일들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쌓여서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게 만들었죠. 하나하나가 모두 그렇게 사람들을 의심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란의 동생도 한번 크게 놀랐어요. 정말로 말하자면 그 아이는 이제 1학년인데 그동안 엄마와 함께 자고 있었어요. 그날 갑자기 란의 장난감을 기억해냈어요. 그걸 가지고 가고 싶어서 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달려갔어요. 그 아이는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어요. 란의 방에 사람이 앉아있다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하는 말을 처음에 듣고는 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로 울었어요. 그냥 울고 싶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자겠다고 했어요. 집안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죠. 그때부터 이웃 사람들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란이 살아있을 때 그녀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던 걸까? 할머니는 정말 상냥하셨어요. 할머니는 말이 적으셨어요.
가끔 일이 생기면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할머니는 그렇게 느긋하셨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아니면 뭔가 무거운 일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직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그저 그런 말들이었죠. 그냥 추측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흥의 집에서 일이 생겼어요. 흥의 집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키6. 흥의 집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키6. 누구나 자신을 위로하고 싶으니까요. 그 일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더 부정하려 할수록 흥의 마음은 불안해졌어요. 처음 몇 밤 동안 란의 장례식이 있을 때 흥은 꿈속에서 란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흥은 꿈속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란을 보았거든요. 처음 꿈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보였어요. 마치 두 사람이 동네를 함께 걷는 것처럼 란이 외곽에서 나를 부르는 걸 봤어요. 꿈속에서 란은 얼굴을 잃지 않았어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있을 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흥이 깨어났을 때 그렇게 깨어나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말했어요. 아마 내가 3일 동안 너무 많이 생각해서 저녁에 꿈에서 란을 본 것 같다고. 하지만 그 꿈이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 꿈은 계속 이어졌어요. 매일 밤마다 흥은 란을 꿈에서 보았어요. 하지만 누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 꿈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매일 밤마다 만나죠. 그것은 계속 이어져요. 키6. 매일 밤 흥은 란을 꿈꿉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그것을 잊으려 해요. 가끔은 골목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예전에 그 장소를 지나가요. 두 사람이 예전에 함께 갔던 곳이죠. 하지만 그게 더 슬프게 느껴져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은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져요. 환상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그녀는 란이 이미 떠났다는 걸 알았어요.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죠. 그런데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키6.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녀는 꿈에서 란을 봤어요. 란이 그녀의 뒤에 서 있었죠. 란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 꿈속에서 흥은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정신 차려야 해. 더 이상 자지 말고 자지 말아야 해. 그런 기분이었어요. 키6. 마치 누군가가 계속 눌러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입도 열 수 없고 마음속으로만 외치는 기분이었죠. 말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깨어났을 때 정말 몸이 떨리고 차가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죠. 그날 이후로 흥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란을 사랑했던 그 시절의 흥은 정말 확연히 달라졌어요. 란이 그리웠던 그 시절의 흥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이 드는 게 두려웠어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고 잠깐만 깜빡해도 란이 꿈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고 함께 놀러 다녔죠.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었죠. 현실에서의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눈을 감고 잠들 준비를 할 때였어요. 키6. 그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키6. 그때가 되면 정말 두려워요. 그런 느낌이죠. 눈을 감고 바로 잠들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 후 얼마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힘없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잠을 못 자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죠. 그럼 당연히 영양이 부족해지죠. 이건 정말 흔한 일이에요. 대화 중에 집안에서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화 중에 이게 뭐지? 마음속에 여전히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꿈들이요. 그렇죠.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녀는 두려워했어요.
오늘 밤이 두려웠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지, 늑대에게 끌려갈까 걱정했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란의 집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스승님을 초대해 보려고 했어요. 란의 어머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녀에게도 흥에게도 안 좋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여러 곳에 물어봤어요. 결국 근처 절에 계신 스승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셨죠. 스승님이 집에 오셨을 때 당연히 집안도 정리하고 제단도 깨끗이 청소했어요. 향과 촛불도 준비했죠. 그리고 근처 이웃들도 조금 도와주셨어요. 모두가 바라는 건 란이 다시 평온해지기를 바랐어요. 그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죠. 그녀가 계속 힘들어하면 집안과 마을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그날 기도는 정말 밖에서도 많은 소음이 있었어요. 사실 누구나 바라는 건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란이 결국은 편안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그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길.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겠죠. 집안과 밖이 모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테니까. 그날은 정말 힘든 날이었죠. 밖은 복잡하고 시끄러웠어요. 그러면 조용해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무거워요. 키6. 란의 어머니는요. 정말 힘든 분이셨어요. 아니, 귀신은 아니에요. 그녀는 앉아서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죠. 란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조금 지나자 기름 램프가 제단 위에 놓여 있었죠. 그것이 계속 흔들렸어요. 깜빡깜빡. 마치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특히요. 바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바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키6. 그때 문이 이미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문에서 바람이 들어올 수 없었죠. 왜냐하면 공기가 순환해야 하니까. 그래야 바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맞죠? 키6. 그리고 또 하나. 향이 평소와 다름없이 타고 있었어요.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완전히 꺼져버렸죠. 그러자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불안했죠. 그때 선생님은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란의 어머니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셨죠. 그때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민 여사는 꿈에서 란이 돌아온 걸 보았다고 했어요. 란이 제단 옆에 앉아 있었고 란은 예전에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가 살아있던 시절의 옷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슬퍼 보였어요. 란이 물었어요. 왜 떠나지 않냐고. 왜 계속 여기 있냐고. 란은 그녀가 한마디만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흥을 싫어한다고. 여기까지 들으면 가족 모두가 이해했죠. 맞죠? 결국 그녀는 란이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많은 감정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냥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아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건 내려놓으면 안 돼. 그 일은 말이야.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는 일과 관련이 있어. 그리고 결국 궁지에 몰리게 돼. 가장 아픈 건 사실 그 사람 때문이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 그렇지. 그러면 그 꿈이란. 란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어. 만약 아이가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흥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향을 피우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길게 이야기하려고 했지. 란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녀는 뭘 생각했을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지. 그건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냥 살아있는 사람과 잃은 사람에게 바르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그 순간 그쪽에서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지. 그렇지. 란의 어머니는 흥의 집 앞에 서 있었어. 그 소리는 정말 지치게 했지.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이제 내 아이는 죽었고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필요해. 아니면 향을 피워주러 가야 해. 어쨌든 그 소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란은 이렇게 생각했지. 란의 어머니는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이해해야 했어. 그렇지. 하지만 흥의 집에서는 그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 아직 누군가가 즉시 응답한 건 아니었지. 그 며칠 동안 흥은 어디를 가든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 왜냐하면 그녀가 무서웠거든.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대면할 수 없었어. 그렇지, 키6.
그렇지. 그래서 흥은 어디를 가든 누군가와 함께 다녔어. 그녀는 정말 두려웠어.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지. 왜냐하면 그녀가 두려워했거든요. 이미 많이 두려워했어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녀는 불을 환하게 켜 놓았어요. 가끔은 우리가 집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죠. 내 감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게 두려웠어요. 란의 가족이, 딸이 이렇게 되니 그녀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쯤 그들은 이 일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믿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떠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일이 되었으니까요. 어른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 가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지금 계속 피할 수는 없다는 걸. 왜냐하면 언젠가는 난과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러니 빨리 해결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그렇게 되면 린이 또 이야기해줬어요. 그때 흥이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키6. 란의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란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비난하거나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몇 마디 해주길 바랐어요. 딸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녀도 이해했을 거예요. 자식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래서 불안했던 거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흥의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앉아 있었고 눈물을 닦으면서 마침내 이렇게 됐구나. 기쁘네요. 키6. 그날 향을 피우러 갔을 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두 집의 몇몇 사람들만. 가까운 친척들이 소식을 알고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집이 막 끝났고 점점 더 적고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오면 신발 소리가 아주 잘 들렸어요. 그날 흥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정말 느리게요. 그 흥이 말이죠. 그날 그녀가 들어왔어요. 아주 천천히 들어왔죠. 그런데 그녀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란의 재단을 올려다보는 것도 두려웠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그녀가 들어갔을 때 린이 이야기하길 흥이 가장 그리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운 사람이라니. 란의 재단에 다가갔을 때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가득했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단 위에는 란이 살아있던 시절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너무 평화로워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흥은 사진을 올려다보았고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아마 그 순간 그 사진 앞에 서 있으면서 흥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설명하든 사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죠. 그녀는 재단 앞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매우 슬펐어요. 기가 떨리고 향을 피우려 했지만 여러 번 시도해야 겨우 피웠어요.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너무 두려워서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그리고 그 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든 소문이 퍼졌어요. 란이 진실을 알고 싶어 했을 때 사실 그녀는 더 부드럽게 말했어야 했어요. 누가 사람을 더 멀리 밀어내겠어요? 그녀는 란에게 상처를 줘서 오늘의 일이 벌어졌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사과했어요. 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죠. 그 말을 듣고 란의 어머니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 슬퍼했어요. 그녀는 비난하지 않았고 그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조용히 있었고 흥은 재단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마디 더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란에게 느끼는 고통이 컸어요. 린이 그때 말하길 조금 덜 두려웠다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줄였다면 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갑자기 란의 집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란의 방문 틈으로 살며시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세게 불지 않았어요. 그냥 부드럽고 가볍게 옷자락을 살짝 흔들 정도로. 그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분위기를 느꼈어요. 최근 며칠 동안 무거웠던 공기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그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마치 집안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흥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 앉아 란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란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이후 흥은 너무 놀라서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은 란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흥은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많은 후회를 했어요. 그녀는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었고 더욱 두려워져서 숨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숨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란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떠났으니 이제부터는 마음이 편해지길 바란다고.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그 말을 깊이 새겼어요. 이제 할머니는 더 두려워서 숨기만 해요. 누가 숨으면 숨을수록 더 불안해지죠. 란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사람은 이미 떠났으니 이제부터는 편안하기만 하면 돼. 그게 중요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가벼운 듯하지만 정말 아프죠. 그래서 린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날이 지나고 한참 후에 흥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죠. 란의 어머니가 꿈을 꿨대요. 란을 다시 보았다고. 이번에는 그녀가 앉아있지 않았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이전처럼 슬프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당에 서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그냥 평범했지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이전보다 훨씬 덜 슬퍼 보였죠. 어머니가 잘 지내니? 라고 물었고 란은 그냥 가볍게 웃었어요. 그냥 웃기만 했죠. 그날 이후로 란을 다시 본 사람은 없어요. 란이 돌아온 사람은 없었죠. 그 후에 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사람들은 처음처럼 비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움과 애정이 섞인 그런 감정. 그들이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드럽게 이야기했죠.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란을 비난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 그럴 경우 평생 그 이야기를 안고 살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잖아요. 모두가 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일이 얼마나 독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가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린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큰 일이 아니라는 걸, 또한 그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정말 무서워요. 정말로 무서워요.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죠. 그렇게 억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키6. 정말로요. 무서워요. 정말 많이 무서워요. 가장 무서운 건 내가 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최소한 그렇게 해주세요. 그들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지 말아요. 그렇죠.